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 소장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특징, 일에는 반드시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이면성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특징도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마련인데 생각에 따라 전혀 달라지죠. 예를 들어 새로운 아이디어로 비즈니스를 하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50%의 사람들은 좋아, 해봐 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50%는 뭐 그게 잘 될까? 라고 합니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정확히 반은 아니더라도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된다는 사람과 안 된다는 사람, 응원해주는 사람과 안 해주는 사람, 그런 일이 발생하죠. 이것이 이면성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이폰은 정말 훌륭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폰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이폰보다 삼성이 더 좋다는 사람들이 많죠. 삼성 스마트폰이 더 사용하기 편하다거나 아이폰의 기능은 정말로 좋지만 기능이 너무 많아서 안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열광적인 팬이 더 많을 거예요. 반드시 어떤 것이든 어떤 인류 제품에도 찬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면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 비판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비판은 있게 마련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죠. 그런 일로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치고 성장하는 기회로 비판을 받는 것이 더 좋은데요. 다만 그것 때문에 기가 죽거나 의욕이 상실되어서는 안 되겠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판을 받으면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죠. 저도 상처를 받지만 바로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 비판으로 나의 고칠 점을 알게 되었다. 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도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면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서 긍정적, 부정적인 두 가지 면이 있음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낸다면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더 즐겁겠죠. 파동도 좋아집니다. 부정적인 마음보다 긍정적인 마음이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충격적인 일이라도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는 좀처럼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비즈니스에서도 전략적인 사고가 뛰어난 사람, 반대로 전략은 잘 못하지만 행동 능력이 뛰어난 사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혹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는 잘 못하지만 혼자 방에서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인터넷 디자인, 홈페이지를 잘 만드는 사람이나 동영상 편집을 잘하는 사람 등이 있어서 회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전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약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해서 회사가 성립되는 것이고 파트너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협력하는 관계, 신뢰관계가 가장 즐겁고 행복할 수 있기에 세상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과 어떤 일이 있어도 웃으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 중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가요? 누구와 함께 놀고 싶나요? 항상 웃으며 긍정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항상 불평을 늘어놓고 B씨는 항상 긍정적입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가겠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A씨와 B씨가 완전히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A씨는 불평이 많고 B씨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B씨를 선택할 것입니다. 능력이 같다면 말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령 B씨의 능력이 조금 못 미친다고 해도 B씨를 선택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A씨는 능력이나 기술이 훨씬 높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도 항상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B씨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굉장히 활기차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B씨를 선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에 더욱 절실히 느끼는 것 중에 해외에 나가보면 어디를 가는가 보다 함께 가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라스베가스나 뉴욕 같은 화려한 곳에 가면 매우 즐겁겠지만 혼자 가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가면 아마 그 여행은 재미없을 거예요. 더 멋진 곳에 가도 그렇죠. 예쁜 곳에 가도 풍부한 자연 속에 가도 함께 가는 사람이 나랑 안 맞는다면 즐거움이 반감되거나 전혀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반대로 장소가 어디든 함께 가는 사람이 좋으면 어디를 가도 즐거울 거라 생각합니다. 집 앞 공원을 가도 즐거울 것이고 가까운 곳 어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즐거울 것입니다. 어디를 가는가 보다는 누구와 함께 가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최근에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종일 스티커를 붙이는 단순 작업이라도 함께 일하는 사람이 좋으면 그 작업도 즐거워질 것입니다. 좋아, 오늘도 힘내자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즐겁고 생산적인 일을 한다고 해도 주변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과 잘 맞지 않는다면 그 일은 재미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받아들이는 방법에 따라 당신의 행동이 바뀌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비교하는 것으로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비교해야만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갑자기 감기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건강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겠죠. 꼼짝없이 누워서 기침하고 열이 나고 숨을 쉬기 힘들 때 정말 건강한 게 최고야 라고 실감하게 되지 않나요? 병에 걸린 자신과 건강한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비교했기 때문에 건강함의 가치를 느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입니다. 지금 당신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당신의 장례식에는 친구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때 함께 놀던 친구들, 대학 동아리에서 클럽 활동을 함께 했던 친구, 회사 동료, 이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나 연인, 가족, 친척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때 당신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당신의 장례식에서 친구에게, 가족에게 어떤 말을 듣기를 바라시나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어 라거나, 너랑 만나게 되어서 고마워 라거나, 혹은 아직 더 너와 함께 일하고 싶었어 라거나, 너와 더 많이 놀고 싶었어, 전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는데 등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명확히 하면 할수록 그 답이 여러분의 목표를 뚜렷하게 만들 것입니다. 즉, 어떤 인생을 보내고 싶은지 알게 됩니다. 좋은 의미로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걸 알 수 없죠. 다만 좋은 의미로 내일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좋은 것으로 만들자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 실제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공포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세계적으로는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공포와 싸우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지금을 더욱 감사하며 충실하게 보내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행동하게 됩니다. 인간은 한 일이나 실패한 일보다 하지 못한 일을 더 후회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연구 결과에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더 많이 도전할 걸 그랬어, 혹은 그걸 할 걸 그랬어 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행동하지 않는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정말은 건축 일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거나, 사실은 다른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참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거나 하는 분들을 많이 접합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에 느닷없이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이지는 않겠지만 작은 행동이라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음악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싶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와서 음악가가 되어 밥 벌어먹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폐를 끼칠 가능성이 더 크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음악 활동을 시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1시간, 2시간 작곡을 시작해 볼 수는 있겠죠. 작곡한 것을 유튜브에 올려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히트할지 어떨지 인터넷으로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크게 한 걸음 걸어갈 수는 없어도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면성의 법칙을 이해하면 더욱 충실한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끝이 없이 그대로 계속된다면 게을러질 수도 있으니까요. 죽게 된다는 사실조차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한다면 당신의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민진호 소장입니다. 마케팅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1:1